안녕하세요, 축팅입니다. 여러분,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K리그 리딩클럽 전북현대가 계속해서 침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위에 뜨는 영상으로 보실 수 있듯이 시즌 시작 전 분석 영상에서 단페트레스쿠 감독 축구의 극명한 약점에 대해서도 다뤘는데요. 올 시즌 극초반부터 해당 약점들이 고스란히 드러나며 현 시점 기준 리그 무승 2무 1패의 처참한 성적으로 11위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여기에 ACL 8강에서는 라이벌 울산에게 발목이 잡혀 구단과 선수 그리고 팬 입장에서도 강한 동력을 잃어버렸죠. 그렇다면 전북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수렁에 빠져버렸을까요? 전달력을 위해서 페트레스쿠 감독을 단감독이라고 부르는 점 알려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통해 전북의 문제점을 3가지로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단감독이 지휘하는 전북의 경기 운영 시스템을 보면 수비 전형과 기본 전형으로 보통 4-4-2 시스템을 가져가지만 볼 소유 시의 코어라인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윙은 좁히고 사이드 풀백이 깊게 전진하면서 2-6 전형을 만들죠. 리그 내 탑급 선수 구성을 기반으로 한 공격적인 경기 운영, 이렇게만 봤을 때는 최강희 감독님 시절의 닭공 전북처럼 무시무시한 모습을 보여줄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쉽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한 중원 삭제 뻥축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전북의 문제점으로 돌아와서 그 첫 번째는 공격 패턴이 너무나도 단조롭습니다. 먼저 전북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게임 모델이 잘 구현된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후방에서 볼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2명의 센터백과 2명의 미드필더를 제외한 6명 선수가 상대 수비 라인과 가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센터백이 미드필더 이영재에게 패스해주고 이영재는 돌아서서 사이드로 높게 올라가 있는 풀백 김태환에게 연결해줍니다. 김태환은 가운데 박스 안에 위치한 센터 포워드 티아고에게 크로스를 연결하고 비니시우스가 티아고에게 적절한 가슴 리턴 패스를 받아 마무리까지 시도했지만 수비 블록에 막히고 말았죠. 자, 보신 장면처럼 많은 숫자를 배치한 박스 안 선수들에게의 크로스 공격이 전북이 주 공격 루트인데요. 이렇게 해서 잘 되면 장땡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북의 이러한 단순한 공격 패턴은 모두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단조로운 패턴에 대한 대처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골이 만들어지는 지역, 즉 전북이 크로스를 계속해서 집어넣는 PTA 지역에 많은 수비를 배치하고 제공권이 좋은 센터백을 투입하면 됩니다. 이는 축구 전술에 조금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도 쉽게 아실 수 있는 사실이죠. 다음 장면을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김천이 PTA 지역을 두텁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볼이 가자 김천 선수는 크로스를 시도할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김진수의 주발 왼발을 각도를 막아버리고 때문에 김진수는 오른발로 크로스를 시도하지만 수비 블록에 막혀 볼이 뒤로 흐르면서 박진섭이 애매한 패스를 통해 상대에게 차단당합니다. 이때 전북의 또 하나의 약점이 드러나는데요. 전방에 많은 숫자를 배치해뒀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지역에서의 패스 미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2대3 위험한 역습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전북은 지속적으로 단순한 크로스 공격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모두 두텁게 준비되어 있고 크로스 자체도 정적인 늦은 템포의 크로스가 많이 올라가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우당탕탕, 운이 좋거나 티아고의 컨디션 좋으면 득점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선수 개인 컨디션에 기대어 있는 너무나도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전술이라고 판단됩니다. 추가로 단 감독이 중도 부임한 지난 23시즌과 다르게 이번 시즌에 달라진 전술이 있습니다. 하나는 맹목적인 대각선, 박스 롱볼 투입이 사라졌다는 점, 그리고 10번 송민규에게 높은 자유도를 부여하여 프리롤 역할을 부여했다는 점인데요. 송민규가 볼 순환에 관여하면서 도움을 주고 있긴 하지만 이 또한 경기 전체적인 면에서 비효율적인 측면이 크게 나타납니다. 경기 장면을 보시면 상대가 높은 위치까지 올라오고 있고 여느 때처럼 전북의 공수 강력은 벌어져 있습니다. 그곳으로 볼이 투입되자 결국 프리롤로 플레이하던 송민규가 내려오게 되면서 익숙치 않은 박스 앞 수비로 한 번에 제쳐지고 다음으로 나오는 김진수마저 슈팅 페이크에 한 번에 제쳐지며 상대에게 슈팅을 내주게 됩니다. 송민규는 상대 진영 높은 곳에서 가장 무서운 모습을 보이는 재능 있는 선수죠. 하지만 보신 장면처럼 비효율적으로 넓은 활동폭을 가져가고 있고 이는 애매한 수비 관여로 수비 포지셔닝이 헷갈리게 될 수 있을 뿐더러 정작 송민규가 진짜 힘을 써야 하는 공격 상황에서는 힘이 빠지는 역효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여기에 비효율적이고 단조로운 공격 패턴, 기대를 모았던 에르난데스의 부상까지 겹쳐져 결과적으로 호화로운 전북 공격진이 리그 3경기에서 2골밖에 득점하지 못하는 아쉬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다음으로 문제점 두 번째는 중원이 매우 헐겁다는 것입니다. 전북은 후방 빌드업 시스템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다이렉트한 전방볼 투입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롱볼 후에 떨어지는 볼에 대한 대처가 너무 안일하다는 것인데요. 이를 경기 장면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풀백 김태환이 볼을 잡고 있고 두 명의 미드필더들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이 뒤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자 김태환은 전방 티아고에게 롱볼을 투입시켰지만 김천 센터백이 헤딩 경합에서 승리해 중원으로 볼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뒤쪽에 위치해 있던 전북 미드필더들은 볼보다 빠를 수 없죠. 상대편에게 세컨볼을 내주고 맙니다. 수비 시에도 헐거운 중원은 이어집니다. 상대 센터백이 빠져들어가는 동료에게 좋은 패스를 보내주고 받는 선수도 키핑을 잘 해뒀습니다. 이때 전북의 중원을 보시면 거의 태평양처럼 벌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곳으로 상대가 볼을 받아 손쉽게 슈팅으로 이어가죠. 이처럼 전북은 후방 빌드업을 스킵한 다이렉트한 롱볼 전개, 그리고 단순하게 숫자만 늘리는 듯한 공격 배치로 인해 공수 강역이 엄청나게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중원 공간을 두 명의 일반적인 미드필더로 메꾸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런 식의 운영은 박지성과 캉테가 와도 될까 말까 한 극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실점 장면에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풀백 김태환이 충분히 미드필더를 거쳐가도 될 만한 상황에서 길고 높게 차냅니다. 그러자 대전 센터백 아론이 헤딩을 따냈고 이번에도 전북 선수들은 공수 강역이 벌어져 세컨볼을 내주게 되면서 대전이 빠르게 공격으로 전환하여 왼쪽 사이드로 열어줍니다. 이때 2선에서 센터백 사이 빈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데 애매하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미드필더 박진섭은 따라가지 못하죠. 그리고 그곳으로 적절한 패스를 넣어주고 센스 있는 백헤딩과 함께 포워드 구택에게 실점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상대 김천이 사이드로 크게 열어준 볼이 살짝 길어 센터백 홍정호가 볼을 탈취해 전병관에게 연결해주면서 자리를 비우고 전진합니다. 그와 동시에 김천이 강하게 압박해오자 후방 빌드업이 취약한 전북의 전병관은 당황한 가운데 상대에게 볼을 넘겨주고 이를 놓치지 않았던 김천의 주장 김현욱에게 실점합니다. 현재 현대 축구 트렌드는 인버티드 풀백, 포터백처럼 어떻게 하면 중원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경기를 장악하고 상대 수비를 흔들어 공략할지 점점 더 깊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물론 트렌드가 다 정답은 아니지만 보신 장면들처럼 단 감독은 투미들 체제를 고수하며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는 비슷한 약점들을 보였던 지난 아시안컵의 클린스만과 더불어 이렇다 할 전술이 없는 헐거운 투미들 체제는 이제 지양해야 한다는 판단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전북의 문제점 세 번째는 팀의 방향성, 즉 팀 컬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북은 갖추어진 인프라와 리그 내 투자 규모가 가장 큰 클럽임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전북의 목표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하게도 리그 챔피언, 그리고 더 나아가 아시아 챔피언을 목표로 전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북의 행보는 이와 동떨어져 있고 방향 설정을 잘 못했다고 보이는데요. 그중 가장 큰 문제는 단연 현재 추구하는 팀 컬러입니다. 잠깐 유럽으로 눈을 돌려 전북과 비슷한 축구를 하는 팀을 찾아보면 오랜 시간 벌리를 지휘한 후 팀을 이끌고 있는 롱볼 축구장인 션다이치 감독의 에버튼이 가장 흡사해 보입니다. 그런데 에버튼의 순위는 경기 외적인 이슈로 약간의 승점이 삭감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리그 16위 중하위권 팀이죠. 그리고 적어도 유럽 5대 리그 우승권 팀들은 이러한 단순한 축구를 선보이는 팀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그런데 전북 보드진은 단 감독을 선임했고 대규모 선수 보강을 통해 힘을 실어줬지만 단순하고 아쉬운 전술 운영을 보여주며 올 시즌 리그 첫 승조차 없기에 팬들의 속은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문에 리그를 선도해야 하는 리딩클럽 전북이 굳이 무슨 이유로 이러한 뒤처지는 팀 컬러를 선택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고 아쉬울 따름입니다. 정리하면서 아직 시즌 극초반임은 변함없는 사실이지만 벌써 2부 리그 성남FC에서는 이기형 감독이 경질됐습니다. 단 감독 또한 계속 승리가 없으면 이를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하필 또 돌아오는 4라운드에서 챔피언 울산과의 현대가 더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주성에서 경기가 펼쳐지는 만큼 과연 시즌 첫 승을 따내고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구단 수뇌부들이 전북에 걸맞는 방향성을 찾아나갈 수 있을지 위기의 전북 현대를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은 K리그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